안녕. 안녕하세요. 음악 안녕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 식구 여러분. 평생 하늘을 누이며 승무원으로 일했더니 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땀 흘려 모으신 그 귀한 쌈짓돈, 그 피 같은 돈을 한순간에 잃지 않는 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목숨만큼 소중한 우리 가족의 안위를 지키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해외 나갈 때 내 주머니에 $10,000만 안 넘으면 세관에 신고 안 해도 되겠지. 당당하게 지나가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지금도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그건 정말로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제가 승무원 시절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에 모셨던 수많은 어르신 중에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딱 $5,000, $6,000만 가지고 계셨거든요. 분명히 $10,000라는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데도 미국이나 유럽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까운 돈을 몽땅 압수당하셨습니다. 돈만 뺏기면 다행이게요. 이른바 취조실이라는 어둡고 무서운 곳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다가 결국 여행은커녕 바로 한국으로 쫓겨나고 평생 그 나라 땅을 밟지도 못하게 된 사례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세관원들이 노리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르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낱낱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세관원이 이 돈 어디에 쓰실 겁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1,000든 $2,000든 그들 눈에는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세금을 안 내려는 장사꾼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노련한 전직 승무원이 우리 한국 어르신들을 위해 세관을 무사히 통과하는 천금 같은 금고와 절대 밟아서는 안 될 지뢰밭 같은 말들을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유익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꼭 필요하다 싶으시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동창생들 단체 채팅방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들만 달러라는 숫자만 보시죠. $9,999면 안전하다고 믿으시는데 사실 세관원들 마음속엔 안전선이란 게 따로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세관 장비는 돈바발의 두께는 물론이고 지폐 잉크 성분까지 다 읽어냅니다. 그런데 $9,000를 들고 가면서 돈 없다거나 조금밖에 없다고 하시면 그게 바로 세관 기망 즉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일단 거짓말쟁이로 찍히면 단돈 1원이라도 그들은 압수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니 첫 번째 철칙은 무조건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다 말씀하시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요령이 필요하죠.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비행기에 타셨던 대구 사시느니 머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70이 다 드셨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손주 녀석이 눈에 밟혀서 생활비 좀 보태주려고 $8,500를 환전해서 복대에 꽁꽁 숨겨줘. $10,000 안 넘으니 괜찮겠거니 하셨는데 로스앤젤레스 공항 세관에서 딱 걸리셨습니다. 돈이 얼마냐고 묻길래 정직하게 $8,500라 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돈 어디에 쓸 거냐는 물음에 어르신은 손주 사랑하는 마음에 서툰 영어로 손주 방세도 내주고 선물도 사줄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덩치 큰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어르신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싶어 사색이 되셨지만 세관 논리는 무서웠습니다. 손주 집세를 내준다는 말이 자금 이전으로 보인 겁니다. 손주가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혹은 편법으로 재산을 넘기는지 의심한 거죠. 결국 어르신은 6시간 넘게 취조를 당하고 벌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여권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록까지 남았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돈의 용도를 물으면 절대 누구에게 준다는 말은 꺼내지 마십시오. 돈이 내 주머니에 있는 한 그 돈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도 가슴 아프지만 이번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분당 박 여사님 사례인데요. 평소 성격도 활달하시고 정이 많아 동네에서 인기가 참 많으신 분입니다.
작년에 친구분들과 큰맘 먹고 프랑스 파리로 효도 관광을 떠나셨더랬죠. 파리 하면 또 명품 가방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같이 못 간 동네 친구들이 너도 나도 가방 하나만 사다 주게 하며 돈을 맡긴 겁니다. 한 사람당 3,000유로씩 4명이 모아주니 금방 15,000유로가 됐지요. 박 여사님은 성격이 참 고드신 분이라 나는 숨길 게 없다며 아주 당당하게 세관신고서에 그 금액을 다 적으셨습니다. 그런데 세관원이 큰 돈을 어디에 쓰실 겁니까? 라고 묻자 박 여사님은 아주 인심있게 웃으며 대답하셨죠. 아유, 우리 동네 친구들이 부탁해서 가방 좀 여러 개 사가려고요. 친구들 돈입니다라고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귀한 15,000유로를 현장에서 모조리 압수당하셨습니다. 박 교사님은 내 돈도 아니고 친구들 노후자금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길이 뛰며 통곡을 하셨지만 세관원들의 눈에는 박 여사님이 순수한 여행객이 아니라 면허 없는 장사꾼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들 나라의 세금을 떼먹으려는 불법 보다리상으로 취급한 것이죠. 게다가 친구 돈을 대신 가져왔다는 말은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는 아주 엄격한 법망에 걸려버립니다. 외국법은 우리의 정서처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친구를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외국 공항에서는 졸지의 범죄 행위가 되어버린 셈이죠. 박 여사님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돈을 물어내느라 한동안 화병으로 누워 지내셔야 했습니다. 자, 우리 독자 여러분, 이 두 사례를 보면서 아니, 정직하게 말해도 죄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의 세계는 딱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내가 직접 쓸 돈인가 아니면 남을 위해 쓸 돈인가? 만약 남을 위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여행이 아니라 상업활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외국 나갈 때 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이 피 같은 돈을 지키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모범 답안을 가슴속에 꼭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로 비행기 안에서도 아무나 안 가르쳐주는 특급 비책이니까요. 자,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세관원이 돈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대답해야 할 천하무적의 정답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액이 얼마든 간에 무조건 여행 경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어로는 트래블 익스펜스라고 하지요. 이 말은 나는 이 나라에 와서 밥도 사 먹고 잠도 자고 차도 타고 하면서 당신네 나라 경제에 도움을 주어온 귀한 손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에 와서 돈을 쓰겠다는 손님을 마아할 이유가 없겠지요.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어르신들의 돈과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액막이 부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들고 계신 돈이 9,000달러 정도로 조금 많아서 혼자 쓰기엔 너무 많지 않느냐 하고 되묻는 경우입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가족 전체의 예산이라고 말씀하십시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그 큰 돈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온 배우자나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쓸 돈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 수대로 나누면 한 사람당 3,000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 세관원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국 나가면 우리 손주들 자식들 줄 선물 하나씩은 사고 싶으시잖아요. 하지만 절대 누구 줄 명품 사러 간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개인 소장 기념품을 살 거라고 하십시오. 명품 선물을 사겠다고 하면 나중에 한국 돌아올 때 또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내가 간직할 기념품을 사겠다는 데에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비장의 무기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영어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 자녀분들에게 부탁해서 여행 계획표를 미리 영어로 한 장 딱 뽑아달라고 하세요. 어느 관광지를 가고 어느 호텔에서 며칠을 묵을 것인지 그리고 총 얼마를 쓸 예정인지 조목조목 적은 종이 말입니다. 세관원이 질문할 때의 종이와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함께 쓱 내미세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이 나는 이렇게 확실한 계획을 가진 점자는 여행객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준비가 철저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법이거든요. 많은 어르신이 가장 무서워하고
또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관에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떼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죠. 내가 평생 고생해서 본 내 돈인데 왜 나라에 또 세금을 내야 해 하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로 천부당 만부당한 오해입니다. 세관 신고는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의 정당한 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라고 정부에 미리 알려주는 글록일 뿐입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내 돈이 깎이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처럼 신고를 안 하다가 더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어르신이 $10,000를 들고 가신다고 칩시다. 에이, $1,000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9,000만 신고했다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한 $2,000만 뺏기는 게 아닙니다. 세관을 속였다는 죄목으로 그 $2,000는 물론이고 계신 전체 금액에 대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소탐대실의 전형이지요. 당당하게 $10,000를 신고하면 세관원들도 아, 이분은 참 정직한 분이구나 하고 신고서만 쓱 훑어보고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세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밀하고 과학적입니다. 단순히 가방을 열어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특수훈련견들이 공항 곳곳을 누비고 다닙니다. 지폐 태유의 잉크 냄새를 맡으면 그 앞에 딱 멈춰서지요. 또 어떤 어르신들은 돈을 양말 속에 쑤셔 넣거나 속옷 안쪽 주머니에 꿰매 붙이거나 심지어 김치통이나 차통 속에 숨겨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말씀 꼭 명심하십시오. 세관원들 눈에는 이런 행동이 가장 수상하게 보입니다. 떳떳하고 깨끗한 돈이라면 왜 저렇게까지 숨길까? 혹시 범죄와 관련된 검은 돈이 아닐까?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죠. 단돈 $3,000라도 이렇게 숨겨놓은 게 걸리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실수로 봐주지 않습니다. 바로 무서운 취조실로 끌려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은 외국 세관에서 가장 잘 통하는 진리입니다. 숨기지 마시고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뜨거운 정 아니겠습니까? 길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든 어심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고 누가 부탁이라도 하면 매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게 우리네 따뜻한 심성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승무원 생활을 하며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제공항에서만큼은 정을 잠시만 접어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 이것 좀 잠깐 들어 달라거나 비행기 선반에 좀 올려달라고 부탁할 때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주 작은 선물 상자든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검은 비닐봉지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서로는 돕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만약 그 안에 세관에서 금지하는 물건이나 무서운 불법 약물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건을 손에 든 순간 법적으로는 어르신이 그 물건의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다라는 말은 서구 사회의 엄격한 법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는 정이 고와야 오는 정이 곱다는 말도 여기선 통하지 않으니 공항에서는 오직 내 집만 챙기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법입니다. 또 하나, 우리 어르신들이 해외 나갈 때 꼭 챙기시는 게 있죠. 바로 몸에 좋은 보약이나 약재입니다. 외국 나가면 기운 달려 안 된다 하며 쌉싸름 집이나 가루약 혹은 귀한 약초 같은 걸 정성에 챙겨가시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큰 돈을 들고 가면서 이런 검증되지 않은 약재들을 잔뜩 가지고 계신다면 세관원들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 돈을 이만큼 들고 와서 약을 팔러 온 장사꾼이구나. 혹은 무허가로 의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이구나라고 의심하는 것이죠. 특히 성분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가루나 뿌리식물은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여행길 짐은 최대한 가볍게 하시는 것이 상책이고 혹시라도 꼭 드셔야 하는 약이 있다면 병원에서 떼어준 영문진단서나 처방전을 반드시 챙기십시오.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준비해두면 무사운 세관 조사도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마음가짐입니다.
세관원들은 매일 수천 명의 사람을 대하는 귀신 같은 전문가들입니다. 어르신이 긴장해서 땀을 닦거나 눈동자가 흔들리고 말을 더우면 그들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멋지 흐는 게 있으니 저러겠지 하고 더 꼼꼼히 뒤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 돈 들여서 정당하게 구경하러 온 귀한 손님 아닙니까? 어깨를 당당히 펴고 은은한 미소를 지으세요. 우리는 그 나라의 돈을 쓸러 온 귀빈입니다. 당당한 태도야말로 그 어떤 유창한 영어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외국에 나가는데 영어가 잘 안 들려서 가심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했던 적 있으신가요? 세관원이 무서운 표정으로 이것저것 묻는데 제대로 못 알아듣고 무조건 예스 하고 고개만 끄덕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대답이 나중에 큰 올무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아주 정중하게 귀를 가리키며 고개를 저으세요. 그러고는 딱 한마디 통역이라고만 하십시오. 요즘 큰 공항들은 우리 한국 어르신들을 위해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소통하는 것이 화를 면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관원이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고 꼬치꼬치 캐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답을 아주 세심하게 잘하셔야 하는데요. 그냥 지갑에 있던 돈이다라거나 누가 빌려준 돈이다 같은 모호한 대답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런 대답은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금 세탁 의심을 사게 딱 줬거든요. 대신에 평생 일하고 받은 퇴직금이다. 매달 꼬박꼬박 모은 국민연금이다. 혹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만든 예금이다. 돈의 뿌리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은행에서 돈을 찾으실 때 받는 영수증이나 환전증명서 있죠. 그걸 버리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이게 바로 내 돈이 깨끗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최고의 구원투수입니다. 세관원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의 서류 한 장을 쓱 내밀면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지만 때로는 말보다 확실한 종이 한 장이 우리 어르신들의 귀한 재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마지막 당부 아주 실생활에 밀착된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큰 돈을 들고 가실 때 그 돈을 한 뭉치로 묶어서 가닥맨 위에 턱하니 올려두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옛말처럼 돈도 나누어 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부는 지갑에 넣어 푼돈으로 쓰시고 일부는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비상금으로 챙기세요. 특히 투명한 비닐봉지에 돈달을 넣어두는 건 세관함뿐만 아니라 나쁜 마음을 먹은 소매치기에게 나 좀 잡아주 하는 꼴이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 세관을 통과하는 건 하나의 심리전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아주 단순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돈스러운 귀한 손님인가 아니면 몰래 일하러 온 장사꾼인가? 딱 이것만 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대담은 오직 하나. 나는 즐겁게 구경하러 온 여행객이다. 자는 초점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큰맘 먹고 떠난 여행길에서 법이나 말 한마디 몰라서 눈물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밑반찬 없으면 밥 못 드신다고 고등어 자반이나 참치 통조림 멸치볶음 같은 거 챙기시는 경우 많죠? 그런데 외국 세관은 먹거리 검사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생선류를 가져가실 땐 반드시 세관 신고서에 적으세요. 신고만 하면 설령 안 된다고 해도 그냥 버리면 그만이지만 몰래 가져가다 걸리면 벌금은 벌금대로 몰고 이 사람 수상한데 하며 악각의 소중한 현금까지 몽땅 다시 조사받게 됩니다. 그깟 생선 몇 토막 때문에 수천만 원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자, 이제 세관 통과를 위한 3가지 금고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여행 경비입니다. 둘째, 가족 전체의 예산입니다. 셋째, 순수하게 제 돈입니다.
이 세 가지만 가슴에 딱 새기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어르신들의 쌈짓돈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외국 나가서 비싼 명품 시계나 보석을 사실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원래 차고 계시던 비싼 물건이 있다면 한국에서 나갈 때 우리 세관에 미리 내가 원래 차던 거다라고 등록을 하세요. 그래야 돌아올 때 외국에서 사온 거 아니냐 하는 억울한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하는 말처럼 준비가 세심할수록 여행은 즐거워지는 법입니다.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등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잘 배웠다 혹은 평안이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 그런 줄이 저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봐 주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비행을 준비하러 가 봐야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디를 가시든 건강하고 행복한 여행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놀이터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M